안녕하세요. 잡주광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장쥔 UN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2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그들의 협상을 이어갈 뜻을 보여왔다며 그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면서 곧 베이징 올림픽을 열어야 하는 중국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침공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진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초긴장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어떠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시진핑은 이번 올림픽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국내외에 과시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역 상황을 비롯해 중국의 주변 여건은 시진핑의 의지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전진한 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자신의 집권기간 성과를 강조하며 올 가을 열리는 제20차 당대회에서 사면임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도 자신했습니다. 본인의 리더십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기 집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베이징에서도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며 이 같은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방역 성과를 뽐내기 위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지만 주요 지역 봉쇄와 올림픽 티켓 일반인 판매 금지까지 내려버린 것인데요. 또 최근 중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는 학문 검사까지 부활시켰습니다. 중국은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시성 인구의 1300만 명 대도시인 시안은 신규 확진자 200명이 나오자 모든 인구를 집 밖 외출과 도시 간에 이동하는 것을 갑자기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다가 마트에 갇히고 대형 쇼핑몰이 갑자기 봉쇄돼 부모와 아이가 생이별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자가격리하는 일부 인원들은 아예 외출하지 못하도록 집의 대문을 용접해버리는 충격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처럼 유별나거나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치는 건 여러가지 포석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해 공산당이 시진핑의 사면임을 기정사실화한 뒤 진행하는 첫 국제행사가 올림픽인데 이를 진행하면서 코로나를 이용해 국민들을 더욱 쉽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 가을까지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중국의 연례 중요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최되고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가을에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여부가 결정되는 제20차 당대회가 열려서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을 더욱더 통제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신장 인권 문제를 고리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세계인의 축제라는 수식어도 무색하게 됐습니다. 전세계 243개 비정부 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의한 심각한 범죄와 인권 유린행위가 지속되는 중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2월 4일 개막 예정인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고 선수 및 후원사들이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정당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요. 시진핑 정권하에서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 티베트인, 기타 소수민족 집단, 그리고 모든 독립적인 종교 집단의 신자들에 대해 대규모 인권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또 인권활동가, 여성주의자, 변호사, 기자 등을 박해하면서 독립적인 시민사회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에 반하여 홍콩에 활발했던 시민사회를 박멸시키고 기술을 이용한 감시체제를 확대하여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으며 강제노역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지속해서 신장 위구르에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중국에 요청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이들의 요청을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엔은 지난해 9월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고 1월 중에는 신장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 측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 전 신장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 상반기 중으로 유엔의 신장 방문을 허가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주도 면밀한 초국적 억압 활동을 통해 중국 밖에서 활동하는 재외 중국인, 저명인사, 기업들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이콧 성명을 발표한 비정부 단체들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면서 감시를 당하고 표현이나 신념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위험한 인권 상황에 노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충격적인 일이 등장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참가하는 선수들의 숙소에서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인데요. 28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루지 국가대표 선수인 서머 브리처는 SNS로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 내에 침대를 공개했습니다. 도쿄올림픽처럼 골판지 침대냐는 팬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린 것입니다. 베이징 선수촌에는 도쿄와 달리 모션베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브리처가 리모컨 버튼을 눌러 침대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30초가량의 이 영상은 상당한 조회수를 올렸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처는 베이징 조직위원회가 도쿄보다 한 수 앞서고 싶어한 고민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침대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스마트 침대는 정교한 센서가 장착돼 선수들의 맥박 및 호흡 등 모든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 센서를 통해 선수들의 신체 데이터를 정확하게 포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놀란 것인데요. 선수들이 안전과 휴식을 취해야 하는 숙소 침대에 수많은 센서들이 장착되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올림픽 경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선수들의 컨디션과 신체 정보들이 모두 중국 당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혀 그럴 일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의혹들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면 당연히 의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물론 참가한 선수들의 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르려던 중국의 계획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림픽도 비대면으로 치러지면서 올림픽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초강경 방역 조치와 무관중 올림픽에 더불어 내수 침체, 투자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신용위기 이후 등장한 중국 경제의 3마리 회색 코뿔소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각각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과도한 부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최근 들어 갑자기 삐걱대는 것은 아닌데요. 2015년 부채 급증과 위안화 가치 폭락에 따른 차이나 쇼크,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중국 경제는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로 이러한 사실들이 재확인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급격히 내려오고 있으며 중국에서 작년에 폐업한 숫자도 437만 개로 2년 새 82%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행렬과 반대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신용 위험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데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규제와 감시를 피해 우회 경로로 빚을 내는 기업들을 모른 채 하고 부동산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헝다 사태와 같은 연쇄부도, 대량 실업 등 사회 안정을 크게 해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빚을 낸 건설 업체들이 주택 공급에 뛰어들면서 중국 전역에는 작년 기준 3천만 채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의 사면임이 정해질 10월 공산당 대회를 앞둔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장기 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여파로 글로벌 기업들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전세계 경제까지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민폐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 침해는 기본으로 전세계 많은 이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